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 버전이 출시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앞으로 윈도우 10은 보안 지원도 끊어지고 업데이트도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죠. 윈도우 10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윈도우 11로 클린 설치를 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하고 안정적인 방법이 되겠죠.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를 조립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PC를 조립하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PC의 기본적인 하드웨어 상식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으로 PC 하드웨어의 기본 상식과 업그레이드 방법 및 조립 방법까지 완전히 마스터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컴퓨터가 윈도우 11을 운영하기에 적당한 시스템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웹 브라우저에서 윈도우 11 설치 사양이라고 입력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윈도우 11 사양 및 시스템 요구 사항이라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링크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해당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시스템 요구 사항이라고 해서 프로세서와 메모리, 스토리지, 펌웨어, TPM, 그래픽카드, 디스플레이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시스템이 설치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프로세서의 경우 호환되는 64비트 프로세서 눌러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버전에 따른 지원 프로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인 윈도우 11 버전에서 지원되는 인텔 프로세서 확인을 해보시면 설치가 가능한 프로세서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본인 프로세서가 여기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AMD 프로세서는 또 AMD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 확인부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하셨는데 이상이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브라우저에서 윈도우 11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윈도우 11 다운로드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링크인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다운로드 들어갑니다. 여기서 설치 도우미가 아니고요, 설치 미디어 만들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새로 USB 드라이브에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있는 미디어를 만드는 거죠. 자, 그 대신 USB 메모리가 최소 8기가 이상은 되셔야 설치 미디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운로드 됐죠. 윈도우 11을 설치하기 위한 도구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가 나오게 되죠. 자,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언어 및 버전 선택이 나오게 되는데요. 언어는 한국어로 하셔야 되겠고요. 윈도우 11로 하셔야 되겠죠. 자, 이 PC의 권장 옵션 사용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한국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로 설치하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체크를 끄고요. 여기서 다른 언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설치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USB 드라이브를 필요로 한다고 하죠. 자, 8기가의 공간이 최소한도 필요합니다. 그 이상은 상관없겠죠. 자, 여기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USB로 설치 미디어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USB 플래시 드라이브 선택하시고요. 다음 누릅니다. 이동식 드라이브 선택하겠죠? 그리고 다음 누릅니다. 자, 이 경우 USB 드라이브가 완전히 포맷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료는 미리 옮겨 놓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USB를 확인하고 미디어를 복사를 할 때 시간은 걸리게 됩니다. 인터넷 사용 환경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윈도우 11을 따로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툴이 알아서 다운을 받아서 USB 메모리에 옮기게 됩니다. 제일 간편하게 윈도우 11 설치 미디어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준비되었다고 나왔죠? 자, 마침 합니다. 이제 윈도우 11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설치 미디어만 있으면 어떤 컴퓨터에든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있죠. 그 대신 윈도우에 계정이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윈도우 11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치할 컴퓨터에 USB 메모리를 꽂으시고 시동 버튼을 누릅니다. F1을 눌러서 셋업을 하라는 말이 나오죠.
자, 키보드에서 F1 키를 누릅니다. 자, 당연히 키보드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셋업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USB로 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USB 메모리를 시동 디스크로 잡아줘야 되겠죠. 자, 어떤 컴퓨터든 부트 메뉴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측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우측에 있죠. 여기서 부트 메뉴를 USB 메모리로 잡아주는 겁니다. 지금 제 USB는 SanDisk인데요. SanDisk라고 나오고 용량도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아니면 여기 있는 부트 메뉴를 들어가서 여러 개 중에 USB 메모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시동이 되면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익숙한 파란 화면이 나왔죠? 여기서 설치할 언어, 시간 설정, 키보드 종류 다 나오죠? 이거는 기본 값으로 주시면 됩니다. 다음 누릅니다. 지금 설치합니다. 그러면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정품 인증하라고 나오죠? 이 정품 인증 윈도우 키는 설치할 때 넣지 않고 일단 설치 후에 나중에 넣어도 됩니다. 바로 찾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제품 키가 없음을 눌러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저도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러분 윈도우 11의 버전에 맞는 걸로 골라주셔야 되겠죠. 홈과 에듀케이션, 프로 세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버전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저는 프로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누릅니다. 자, 사용 조건 동의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 누릅니다. 자, 저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사용자 지정에서 윈도우만 설치, 고급 이거 누르시고요. 설치할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드라이브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3726기가고 하나는 931기가죠. 1000기가가 1테라이기 때문에 3726이면 대략 3.7테라 정도 되는 거죠. 4테라 드라이브를 꽂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4테라가 되겠고요. 그 아래 보면 931.5기가죠. 그러면 대략 1테라가 되겠죠. 여기가 OS를 설치하기 위한 M.2 저장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파일을 복사해서 알아서 설치하게 됩니다. 자, 윈도우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죠. 자, 다시 시작 누르시고요. USB 메모리를 뽑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설치를 하게 돼요. 다시 시작 누르고요. USB 메모리는 뽑아 줍니다. 그러면 재시동이 되면서 설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초기 화면이 나왔죠. 자, 그 다음 하단에 동그라미 표시가 돌아가게 되면서 설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서비스를 시작하는 중이라고 나오면 설치가 시작된 거예요. 자, 당연히 설치할 때 시간은 걸리겠죠?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치 중에는 절대 컴퓨터를 끄거나 전원 코드를 뽑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여러 번 재시동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완전히 윈도우 초기 화면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끄시면 안 돼요. 자, 설치가 시작됐네요. 이 국가 또는 지역 맞냐고 물어보죠. 한국이죠. 이해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이해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레이아웃 필요 없죠. 건너뛰기 합니다. 자, 윈도우 11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케이블을 꼭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연결됨이라고 나오죠. 자,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설치 후에 따로 업데이트를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윈도우 11은 설치를 하면서 업데이트된 버전이 있으면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게 돼요. 이런 거는 굉장히 간편한 방법이 되겠죠. 자,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죠. 이 컴퓨터의 이름을 지정하는 겁니다. IB96EDU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너뛰고 나중에 지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음 합니다. 자, 다시 재시동이 되죠. 자,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게 되면서 최신 기능과 보안 업데이트를 받는다고 하죠. 다음 합니다. 자, 개인용 설정으로 할게요. 다음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환경 잠금 한다고 하죠. 자, 일단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계정은 지금 미리 넣으셔도 되는데요. 계정이 없을 경우에 다음을 누르면 넘어갈 수가 없죠.
자, 윈도우 10은 그냥 넘어가고 계정을 나중에 추가해도 됐었는데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할 때 계정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기존 계정이 있으시면 계정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 지금 바로 계정을 넣을 수 없을 경우에는 로그인 창에 A라고 씁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세요. 자, 암호 입력하라고 하죠. 여기는 아무거나 입력하세요. 저는 다시 A 써볼게요. 자, 그 다음 로그인 합니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음을 다시 누르세요. 그러면 계정 입력 없이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름 입력하라고 하죠. 자, 계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름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IB96으로 입력을 했고요. 다음 누릅니다. 암호는 없이 넘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원하는 걸로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설치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필수 요소만 수락합니다. 타이핑 개선인데요. 이것도 필요 없으면 끄면 되겠죠. 자, 이거는 맞춤형 환경인데요. 이것도 필요 없으면 끄고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업데이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고 나오고요. 작업 준비한다고 하죠. 자, 이제 윈도우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도 당연히 전원을 끄시면 안 되죠. 자, 완전히 설치가 끝나고 윈도우 초기 화면이 나올 때까지는 절대 끄시면 안 돼요. 자, 설치가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탐색기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PC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금 C 드라이브만 나오게 되고요. 처음에 설치할 때 나왔던 4TB짜리 다른 하드는 보이지가 않죠. 그 이유는 그 하드는 새 하드이기 때문에 포맷도 안 돼 있고 파티션도 잡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하드를 구매해서 다셨을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를 파티션을 잡고 포맷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디스크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바로 디스크 0이라고 하나 뜨겠죠. 자, 여기서 GPT로 잡아주셔야 큰 하드를 잡아줄 수 있어요. MBR일 경우에는 2테라 하드밖에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GPT 디스크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GPT 선택하고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쪽에 보이죠? 자, 이거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요. 새 단순 볼륨 선택합니다. 그러면 볼륨 만들기 마법사라고 나오죠? 다음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공간은 최대 크기로 잡을게요. 다음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는 D 드라이브로 잡는 거죠. 다음 합니다. 자, 나머지도 전부 다음 하시면 돼요. 마침 합니다. 그러면 파티션을 만들고 알아서 포맷하게 돼요. 지금 다 끝났다고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D 드라이브가 나오게 되고요. 열어보면 D 드라이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드디스크 설치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있어요. PC를 조립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PC를 조립하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PC의 기본적인 하드웨어 상식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PC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부품들이 있겠죠. 자, 일단 CPU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CPU를 하나 구매를 했고요. 자, 그 다음 CPU가 장착될 메인보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게 메인보드죠. 자, 그 다음 메모리를 구입을 했죠. 자, 메모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호일에 싸서 오죠. 자, 그 다음 저장 공간이죠. 자, M.2 방식의 SSD를 구매를 했고요. 이 M.2 방식의 SSD는 OS가 설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데이터만 따로 저장하기 위해서 일반 하드디스크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픽카드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 그래픽카드는 PC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니터로 뿌려주기 위해서 이 그래픽카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CPU에 그래픽카드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CPU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CPU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같이 구매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PC의 구성 요소를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쿨러라든지 파워, 케이스 같은 것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있어야 되는 부품들이죠. 자, 그러면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를 열어보게 되면 보드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죠. 메인 보드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CPU와 메모리, M.2 방식의 SSD가 장착될 메인보드가 되겠죠. 그 다음 이 메인보드와 하드디스크를 연결할 여러 가지 케이블 같은 것들은 보통 메인보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케이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사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설명서라든지 보증서들, 드라이버 CD 이런 것들이 전부 있죠. 자, 메인보드를 구입하실 때 이 설명서는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슬롯의 위치라든지 어디에 어떤 슬롯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이 설명서, 즉 유저 가이드라고 하죠. 이거는 버리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또 필요할 때마다 가서 매뉴얼 다운받고 하면 귀찮으시니까 요거는 따로 꼭 보관을 해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꼭 또 필요한 게 있죠. 이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드가 아예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없으면 케이스 밖에 노출되는 이 부분이 휑하게 뚫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보통 이 가드가 따로 떨어진 것은 따로 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또 편리하겠어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CPU 부분이 되겠죠. 이제 이 부분에 CPU를 장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CPU는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넣기 전에 CPU를 설치하고 쿨러를 설치한 다음 케이스에 넣게 됩니다. 먼저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넣고 CPU를 장착하면 나중에 쿨러, 즉 CPU를 식혀주는 그 쿨러를 장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메인보드에 CPU를 꽂으시고 그 다음에 쿨러를 장착한 상태에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구매한 CPU는 인텔 CPU가 되겠습니다. CPU는 인텔과 AMD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저 같은 경우 인텔 CPU를 구매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CPU에 그래픽 기능이 포함된 CPU가 있고요. 그래픽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CPU가 있습니다. 그래픽 기능이 포함된 CPU의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를 이런 곳에 꽂지 않아도 CPU에서 그래픽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발열이라든지 구성면에서 단순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단점이 있죠. 그래픽 카드를 따로 꽂는 곳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리겠죠. 그리고 메모리, 램이죠. 이 메모리를 CPU와 그래픽 카드가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모리를 더 많이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성을 단순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픽 카드를 추가해서 비용을 더 추가하더라도 좀 더 빠르고 쾌적한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지는 그 작업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인터넷 검색, 워드 작업 이런 단순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구태여 그래픽 카드까지 설치를 해서 구성을 할 필요는 없죠. CPU에 그래픽 카드가 포함된 걸 이용을 하셔도 쓰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엑셀을 좀 많이 쓰신다든지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하시고 워드도 좀 양이 많다든지 간단한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 그래픽 카드를 따로 꽂아주는 게 낫겠죠. 자, CPU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CPU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쿨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CPU에 쿨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이거는 기본 쿨러가 되겠습니다. 기쿨이라고도 부르죠. 이 기본 쿨러는 아무래도 쿨링 성능이 따로 설치하는 쿨러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속도가 많이 빠르지 않은 CPU일 경우에는 이런 기본 쿨러로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저는 좀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쿨러를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CPU가 나와 있네요. 자, 이 CPU를 보시면 이게 윗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밑면이죠. 이 밑면을 보시게 되면 인텔 CPU의 경우에는 여기에 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동그란 단자들만 전부 있어요. 그 대신 메인보드에 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핀들이 여기에 닿게 되죠. AMD 같은 경우에는 CPU에 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핀이 휘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인텔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여기에 손을 대면 안 되겠죠.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같이 이렇게 장갑을 끼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바로 장착할 게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덮어놓고
먼지들이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메인보드를 가져왔는데요. 자, 이제 여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억지로 떼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 옆에 보면 항상 이 CPU들은 걸쇠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걸쇠를 눌러서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이렇게 걸쇠가 제껴져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걸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있는 핀들이 이걸 내리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닿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플라스틱은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해서 떼주죠. 자, 그 다음에 CPU를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CPU를 장착을 하실 때 보시면 여기는 동그란 은색 점이 보이고요. 여기도 있죠. 자,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만 화살표가 있어요. 그렇죠? 자, 표면에도 지금 화살표가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CPU를 장착하는 곳에도 똑같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덮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자, 볼까요? 자, 다른 곳은 표시가 없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화살표 표시가 보이죠? 자, CPU에 있는 화살표와 이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껴주고요. 자, 그 다음 CPU에 화살표를 같은 방향으로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죠. 자, 여기 화살표 있다고 그랬죠? 자, 이 화살표 부분을 아까 메인보드에 있는 여기 화살표 부분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흔들어서 잘 맞았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요거 덮어주죠? 그 다음 그대로 내리시면 딱 들어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딱 끼워주면 완전히 접촉이 되죠. 그 대신 굉장히 꽉 눌릴 거예요. 자, 그래야만 빈틈없이 완전히 접촉이 되겠죠? 이걸 내리면 굉장히 뻑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고장나는 거 아니냐, 부러지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접촉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 쿨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쿨러가 있어야 온도를 식혀주죠. 컴퓨터에서 이 쿨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CPU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다가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컴퓨터가 멈춰버리는 수도 있고요. 컴퓨터의 수명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쿨러를 붙이도록 할게요. 자, 쿨러를 가져왔는데요. 이 쿨러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 면이 이 부분과 닿게 되겠죠. 자, 여기에 장착 전에는 이 C를 띄지 말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이 큰 쿨러가 여기에 장착이 되려면 뭔가 이 보드와 쿨러를 고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 부분이 가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쿨러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가드가 같이 포함이 돼서 와요. 이걸로 이 메인보드의 뒷면과 이 윗면에 나사로 고정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쿨러를 구매하시면 같이 오는 이 설명서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보통 뒷면은 이렇게 큰 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뒤에서 나사가 올라오면 그 위에 가드를 놓고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가드에 보시면 인텔이라고 써 있죠. 예, 인텔 CPU는 이 인텔 가드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뒤로 돌려서 자, 여기에 이렇게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끼우실 때 이런 메인보드에 긁히지 않도록 조심히 넣으셔야겠죠. 여기에 긁히게 되면 치명적일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메인보드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이 위에 이렇게 나사들이 올라오게 되겠죠. 네, 이 나사에 가드를 고정해서 여기 있는 쿨러를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전부 이 설명서에 다 나와 있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넣으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사를 꽂고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설명서대로만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텔일 경우에는 여기에 인텔을 보고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AMD의 경우에는 또 여기 AMD라고 써 있죠.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그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드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쿨러를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쿨러를 장착을 할 때 여기 있는 면과 이 면이 제대로 열전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에 써멀 그리스라는 걸 발라줘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열 전도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 써멀 그리스는 이 쿨러를 사면 포함이 돼 있는데요. 따로 구매를 하시면 좀 더 전도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쿨러를 이용을 하실 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 있는 메인보드의 뒷면이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쿨러가 여기 있는 열을 이 바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컴퓨터의 뒷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보내려면 팬 방향이 이쪽으로 나와 있어야죠. 자, 그 얘기는 이런 식으로 달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컴퓨터의 뒷면이기 때문에 팬이 이런 식으로 돼야, 자, 여기 있는 CPU에서 열이 이쪽으로 전부 이동이 된 다음 여기에 열이 전도돼서 여기 있는 방열판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 두 개 붙어 있는 팬들이 바람을 불어서 이 뒷방향으로 열기를 빼내주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일로 빼주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서 뒤쪽 방향으로 열기가 나가게끔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장착하기 전에 반드시 써멀 그리스를 바르고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쿨러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메모리를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리는 항상 이렇게 호일에 포장돼서 옵니다. 자, 요게 메모리죠. 지금 이거는 DDR5 메모리인데요. 그 다음 DDR5 말고 DDR4도 있죠. 자, 각각의 메모리는 여기 있는 슬롯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가끔 메모리 증설할 때 겁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메모리 위치가 바꾸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이면 이 방향으로만 들어가요. 자, 반대 방향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홈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은 메모리 슬롯이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에 메모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보통 CPU에 가까운 쪽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꽂히게 돼요. 그런데 메모리를 꽂을 때 1번을 꼽는 게 아니고요. 2번부터 꽂는 겁니다. 2번, 4번, 1번, 3번 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두 개씩 쌍으로 꽂아주는 걸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16기가다 그러면 8기가짜리를 두 개를 쌍으로 꽂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32기가로 올리겠다 그러면 빈 슬롯 두 개에 8기가씩을 또 꽂아주면 되겠죠. 자, 가끔 16기가 설치하시기 위해서 16기가를 하나만 꽂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8기가짜리 두 개를 꽂아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 16기가를 아예 두 개를 꽂아주는 게 좋죠. 꼭 그렇게 쌍으로 꽂아주시고 꽂는 위치는 2번, 4번을 먼저 꽂고 1번, 3번은 나중에 꽂습니다. 그렇게 꽂지 않으시면 시동 자체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은 위치를 정확하게 어느 게 1번인지 애매하다 하실 때는 설명서 보시면 다 나와요. 어느 게 1번인지 그 위치에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시고 이용하시면 돼요. 자, 메모리를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모리를 꽂으실 때 여기 있는 슬롯 부분에 한쪽은 이렇게 제껴져요. 한쪽은 고정이 돼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꽂으실 때는 이렇게 하나를 제껴 놓고요. 그 다음 메모리를 끼워서 손으로 꾹 눌러주면 얘가 알아서 탁 닫힙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메모리를 그러면 이렇게 꽂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꽂아야 될까요? 자,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이 방향으로 한번 꽂아 볼게요. 자, 여기를 먼저 구멍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슬롯에 쏙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쪽으로는 아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에 끼워지는 위치가 아예 다르죠. 그래서 아무리 잘 꽂는다고 해도 꽂히지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대로 꽂아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슬롯이 쏙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반대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쿨러 때문에 메모리 장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쿨러의 걸쇠를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겨주시면 빠지죠. 이렇게 빼고 설치해 주시면 돼요. 자, 방열판을 뺐고요.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롯에 여기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넣어줬죠. 자,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면 자, 홈에 딱 맞은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그럼 딸깍 소리 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딸깍하고 여기 있는 걸쇠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장착된 거예요. 자, 이 램이 제대로 꽂히지 않으면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된다거나 시동이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메모리는 꼭 제대로 장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대로 내려간 다음 일단 왼쪽을 꼭 눌러서 딸깍 소리 나면 그 다음 오른쪽을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간단하게 장착했죠? 자, 이렇게 여러분 컴퓨터에 메모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8기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느려요. 16기가로 올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빈 슬롯에 8기가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하나만 꽂혀 있어요. 4기가예요. 그럴 때는 4기가만 하나 더 꽂아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4기가, 8기가 이렇게는 안 하는 게 좋죠. 항상 같은 용량을 쌍으로 꽂아주시는 걸 권합니다. 물론 8기가 둘, 16기가 둘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것도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8기가 2개면 8기가 2개를 더 꽂고 16기가 2개면 16기가 2개를 더 꽂고 다 똑같은 메모리 용량으로 꽂아주시는 걸 권합니다. 자, 이제 펜을 다시 원래대로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저장 장치를 설치해 드릴 텐데요. 지금 이 보드에는 M.2 방식 SSD를 2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드에 따라서 하나는 PCI 3.0, 4.0을 다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의 슬롯은 3.0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드 매뉴얼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보드에 M.2 슬롯이 2개가 있는데 위에 것도 PCI 4.0이고요. 또 하나도 PCI 4.0이죠. 자, 보통 1번 슬롯을 먼저 설치하는 게 좋겠죠. 대다수는 1번이 속도가 좀 더 빠르고 2번은 좀 더 속도가 낮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1번부터 먼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드라이버로 여기 있는 나사를 풀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죠. 자, 두 번째 것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2 슬롯 방열판 부분을 빼내게 되면 뒷면에 써멀 패드가 있어요. 우리가 CPU를 설치를 하고 방열팬을 붙였죠. 그때 열기를 좀 더 잘 빼주기 위해서 중간에 전도율이 높은 써멀 그리스라는 걸 발랐죠. 여기는 M.2 슬롯은 아예 여기 있는 방열판에 붙어 있어요. 자, 그 대신 여기에 보호 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비닐을 반드시 벗기셔야 돼요. 이걸 그냥 붙이게 되면 나중에 이게 녹아서 큰일 나겠죠. 이걸 가끔 안 벗기고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이거는 떼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방열 패드를 통해서 위쪽으로 열기를 빼내게 됩니다. 자, M.2 SSD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M.2 SSD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M.2 SSD를 달기 위해서는 메인보드에 슬롯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저장 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부터 계속 써오던 3.5인치 하드디스크라고 하죠. 자, 이건 500기가짜리인데요. 저장 용도로는 이런 하드디스크를 지금도 계속 쓰고 있죠. 자,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면 플래터라는 게 있어서 빙글빙글 돌면서 마치 레코드판처럼 기록을 하게 돼요. 자, 이게 HDD 일반적인 하드디스크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은 노트북용 하드디스크가 있죠. 자, 이 방식이죠. 자, 이것은 뒤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은 2.5인치라고 부르죠. 자, 이 두 개가 전부 물리적으로 플래터가 돌아가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그런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걸 하드디스크라고 부르죠. HDD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온 것은 SSD 방식이죠. 이 SSD는 뒤쪽에 보면 모터 같은 게 없어요. 이것은 전기 신호로 기록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무겁죠. 자, 이 SSD 방식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죠. 자, 이 방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우리가 설치할 이 M.2 방식의 SSD가 되겠습니다. 물론 속도는 이게 제일 빠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인치, 그 다음에 2.5인치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2.5인치는 좀 느리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OS가 설치되는 것은 이 M.2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저장 용도로는 이런 HDD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물리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있죠. 그 다음 이것은 전기 신호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가격이 훨씬 높죠. 그래서 주로 OS에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요즘은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저장 용도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M.2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단자가 보이죠? 이 부분이 꽂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뒷면이 되겠고요. 이게 윗면이 되죠. 자, 열이 이 위쪽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 방열판을 이런 식으로 덮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 SSD가 들어가는 것도 슬롯이 다른 데는 꽂힐 수가 없어요. 이런 데는 안 들어가겠죠.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향도 홈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는 꽂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케이스 뚜껑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이런 M.2 슬롯이 있을 때는 하드디스크를 이 M.2로 업그레이드만 해도 지금 쓰시는 속도의 10배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M.2 슬롯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하드디스크보다는 이 SSD가 훨씬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 SSD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게 좋겠죠. 하드디스크나 SSD나 들어가는 단자는 동일합니다. M.2만 방식이 다르죠. 자, M.2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예 다르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하드는 이렇게 단자 모양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하드 띄고 그대로 꽂아만 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M.2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그대로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뜰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눌러서 나사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위에 방열판을 이제 덮어주도록 할까요? M.2 쓰실 때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끔 보면 이걸 안 띄고 그대로 장착하셔서 나중에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설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M.2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선들을 연결을 해줘야죠. 여기 있는 CPU 열을 식혀주는 CPU 팬은 연결선이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이것은 반드시 보드에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꽂아줬습니다. 이 CPU 팬 꽂는 곳은 보드에 다 써 있어요. CPU 팬이라고 써 있고요. 이것도 전부 설명서를 보시면 전부 CPU 팬 꽂는 곳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만 꽂아주시면 돼요. 이 CPU 팬도 다른 곳에서는 꽂히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선정리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설치할 건 전부 설치가 된 상태죠. CPU, 그 다음에 쿨링팬, 그 다음 저장장치 M.2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 메모리도 설치했죠. 그리고 CPU 팬, 즉 쿨링팬도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케이스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보드에 보시면 전부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이것은 어떤 보드든 동일한 곳에 뚫려 있습니다. 여기 다 뚫려 있죠? 이 구멍들을 케이스에 있는 나사 끼우는 부분에 그대로 위치만 시켜주면 됩니다. 모두 동일하니까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요. 맞는 위치에만 그대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완성한 메인보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한 메인보드 뒷면 부분이 여기 케이스에 있는 뻥 뚫린 부분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뒷면 가드는 원래 없어요. 뻥 뚫려 있죠. 예, 이 부분에 메인보드 가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메인보드 보면 이 뒷면에 가드가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걸 그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 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떨어뜨린다거나 하면 큰일 나겠죠. 조심해서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에 있는 나사 꽂는 곳이 메인보드에 뚫린 곳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맞춰주시면 돼요.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 메인보드와 케이스 구멍은 일치합니다. 자, 뒤로 돌려보면 자, 이렇게 뒷면에 메인보드 뒷면에 가드가 딱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 나사꾼 부분에 드라이버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메인보드가 움직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있는 메인보드 구멍에 나사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케이스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나사도 같이 포함돼서 옵니다. 자, 이렇게 나사가 다 들어가 있죠. 이 나사로 그대로 고정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파워를 가져왔는데요. 전기가 공급돼야 컴퓨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죠.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방향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파워 서플라이에도 이렇게 팬이 붙어 있습니다. 열기를 들여와서 이쪽으로 빼내게 됩니다.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도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열을 식혀주게 되는데요. 자, 이 방향을 이렇게 놓게 되면 내부 공기가 일로 들어와서 이 뒤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내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더운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뒤쪽으로 빠지다 보면 파워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집어서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닥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때 이 바닥에는 어때요? 먼지가 많겠죠. 그래서 요즘 케이스들은 이렇게 먼지 필터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밑으로 넣으란 얘기죠. 뭐 요즘은 제품들이 좋아서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넣는 게 좋겠죠. 자, 파워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열기 팬이 바깥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파워를 다 장착을 했어요. 자, 이제 이 파워가 메인보드에 전원을 넣어줘야 돼요. 자, 그것은 파워 케이블들 중에 보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거의가 메인보드 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메인보드 전원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메인보드 전원도 설명서에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만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온 단자를 보시면 여기에 걸쇠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반대편은 없죠. 자, 메인보드에도 여기 걸쇠를 걸 수 있게끔 이렇게 돌출된 곳이 있습니다. 그 모양대로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드디스크 슬롯이 있죠. 어떤 컴퓨터는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컴퓨터는 이렇게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드디스크를 꽂아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드디스크인데요. 이 하드디스크를 여기 있는 가이드에 나사로 고정한 다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하드디스크에 전원을 공급해야죠. 자, 하드디스크에 들어가는 전원은 SATA 방식 전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모양이죠. 자, 이것도 다른 곳에서는 꽂힐 수가 없어요. 그대로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전원 부분을 보면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여기 꺾인 곳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전원이 들어갔고요. 이제 메인보드와 이 하드디스크에 데이터가 이동하는 케이블이 또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메인보드에 케이블이 포함이 돼 있었죠. 이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모양이 동일해요. 한쪽이 꺾여 있는 기역자 방식이죠. 자,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꽂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꽂으셔도 되는데 요거는 기역자로 돼 있고 요거는 일자로 돼 있죠. 설치하기에 용이한 것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선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런 선들은 전부 메인보드와 연결이 되는 선들인데요. 본체에 전원을 키면 컴퓨터가 시동이 돼야 되겠죠. 자, 그것은 메인보드의 파워 스위치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에 USB 단자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또 이 USB 단자로 연결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USB라고 또 있죠. 이것도 또 연결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오디오라고 써 있죠. 이것은 케이스의 스피커나 마이크 단자 때문에 메인보드에 또 연결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부 메인보드와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 메인보드 매뉴얼에 보면 전부 나옵니다. 자, 메인보드 매뉴얼 보면 제일 앞쪽에 이렇게 표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자, 보통은 이렇게 패널이라고 붙어 있는 곳에 자질구레한 단자들을 꽂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6번이라고 돼 있죠. 자, 16번이죠. 여기에 보시면 다 어떻게 꽂으라고 나와요.
이대로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걸 잘못 꽂는다고 해서 컴퓨터가 뭐 터진다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시동이 안 될 수는 있겠죠. 그때는 위치를 다르게 꽂아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 패널 꽂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메인보드의 단자들이 뭔지는 여기에 전부 다 있으니까 그대로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케이스에 나와 있는 이런 선들에도 전부 써 있어요. 그대로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메인보드의 가이드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메인보드든 이 유저 가이드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전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만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블까지 전부 연결을 했으면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파워까지 장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 코드를 꽂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스위치를 꼭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끔 컴퓨터 조립하거나 또는 그냥 이용을 하실 때도 여기는 스위치를 켜지 않고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이 파워의 스위치를 올려주셔야 되겠어요. 이 코드를 꼽을 때도 파워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꽂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킨 상태에서 코드를 뺀다든지 꽂는다든지 하게 되면 파워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파워의 수명을 줄이거나 파워가 타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 파워의 전기를 꽂을 때는 반드시 파워 전원을 끈 상태에서 코드를 꽂거나 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원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가 제대로 연결이 되고 전원이 제대로 공급이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에 불이 들어오게 되죠. 이 상태는 전원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상태에서 파워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불들이 전부 다 들어오고 여기 있는 CPU 팬도 돌아가고 있죠. 자, 이러면 모든 코드가 제대로 꼽히고 전원 공급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파워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 공급이 끊기겠죠? 자, 전원이 꺼졌죠? 자, 그 다음 전원 스위치를 끄시고 여기 있는 코드를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픽 카드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를 설치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이 그래픽 카드를 보시면 뒷면에 비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앞면에도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픽 카드 설치하실 때는 이 비닐은 전부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뒷면에 비닐이 붙어 있는 제품도 있는데 깜빡하고 그걸 띄지 않고 그대로 장착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꼭 비닐은 제거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비닐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설치하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 그래픽 카드가 설치될 때 좌측에 슬롯이 있죠. 여기 나사를 미리 빼 주셔야지 여기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슬롯을 2개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슬롯을 2개를 빼야죠.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는 하나짜리도 있고요. 3개짜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슬롯을 빼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그래픽 카드에 걸쇠 같은 게 있죠. 자, 그 부분이 여기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쇠를 제껴 놓고요. 자, 그 다음 이쪽 부분 먼저 꽂으시고 여기를 끼워서 꼭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들어간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눌러 줍니다. 그러면 쑥 들어가죠. 꾹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끼워 줬어요. 됐죠? 완벽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전원이 있죠? 아까 파워 연결한 전원이 그래픽 카드에도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 그래픽 카드에 공급되는 전원은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고 이거보다 작은 3칸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모양에 맞춰서 끼워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나사부터 고정을 해줘야죠. 자, 나사까지 전부 고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전원만 꽂아주시면 돼요. 파워 서플라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PCIe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전원이 되겠어요.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둘 중에 아무거나 꽂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묶어서 놔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PCIe 전원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끼워 주시면 2개가 딱 붙죠? 네, 이렇게 해서 꽂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양을 보시면 다른 게 꽂힐 수가 없어요. 여기에 걸쇠도 있고요. 그 다음 이 모양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깎인 부분이고 여기는 각져 있는 부분이고 다 모양이 다르죠. 자, 이 모양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곳은 절대 꽂힐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꽂아 주겠습니다. 꼭 눌러서
완전히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 주셔야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런 나머지 선들은 전부 묶어서 너덜너덜 거리지 않고 고정을 시켜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공기 흐름도 방해하지 않아서 쿨링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꼭 묶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데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선들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PC 조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조립이 끝났죠. 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S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시동 버튼을 누르면 불이 다 들어오고 팬도 돌아가고 시동이 돼야 됩니다. 자, 파워에 전원 넣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메인보드에 불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일단 기본적인 전원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동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CPU 팬도 돌아가고요. 그래픽 카드에도 불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 팬에 있는 LED 불도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메인보드에 있는 불도 들어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연결은 아무 문제 없이 된 거예요. 이제 OS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조립이 끝난 다음에는 OS 설치하기 전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연결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 리셋과 파워 버튼을 한 번씩 눌러서 제대로 스위치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PC의 조립 방법을 봤는데요. 이런 기본 내용을 아시면 여러분이 꼭 조립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컴퓨터가 작동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대충은 알 수 있죠.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도 다 가능하겠죠. 처음부터 조립을 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고 어렵지만 업그레이드는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PC 조립과 기본 구성, 업그레이드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 번만 익혀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본 지식이니까 잘 봐두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